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4만 6,17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481명, 완치 409만 1,101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8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보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1일 신규 감염 순위가 세계 27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신규 감염자가 1일 800명대 수준입니다. 한편 1일 신규 감염 순위 1위는 러시아로 하루 약 4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위는 우크라이나, 3위는 루마니아, 4위는 폴란드, 5위는 태국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0명 수준으로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4만 3,361명으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망자 수 1위는 미국으로 76만 5,722명이 사망했으며 2위는 브라질, 3위는 인도, 4위는 멕시코, 5위는 러시아 순입니다. 그러나 1일 사망자 순위는 28명 수준으로 30위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1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은 미국으로 1,556명, 2위는 러시아, 3위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으로는 인도, 루마니아, 브라질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 수는 2,858명이며 현재 평균 1일 사망자 수는 1.2명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를 레벨 1로 낮췄습니다. CDC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평가를 4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매우 높음으로 여행 제한 단계이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터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단계는 높음 단계로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만 출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보통 단계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단계이며 인도, 파키스탄, 페루, 콜롬비아, 가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1단계는 낮음 단계로 특별한 제재는 없으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중국, 홍콩, 대만, 뉴질랜드 등의 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6세에서 11세 어린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약처장은 시노백 백신이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승인했다며 대면 수업이 시작됐기에 어린이 대상 코로나 백신 사용은 시급한 문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시노백 백신의 면역 원성은 성인 89.04%에 비해 어린이가 96.15%로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 대변인은 어린이 접종은 집단 면역 달성 정도와 소아과 협회의 추가 권고 등을 기다렸다가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2회 이상을 완료해야 하며 출발 전과 도착 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22년 G20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일련의 이벤트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격리 기간이 3일로 줄어들어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라니냐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올해 라니냐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현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기후변화정보센터 책임자는 바바섬에서 남부 술라웨시주의 누사뜬가라 지역까지 라니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는 강우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증가한 강우량으로 산사태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도로들이 물과 산사태에 잠겨 식량 유통 경로의 붕괴도 우려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서부 깔리만탄 주의 한 마을은 우기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m가 넘는 물이 마을로 들어와 10일간 침수되었고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은 두 개의 주요 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매년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지만 이번 우기 때에는 최악의 경우 모든 건물이 침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지역재난관리청과 함께 주요 범람 지역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난 텐트를 미리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재난을 대비하여 중장비와 인력을 준비해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차량연료 B30을 상용화한 이후
항공 운송 부문에서도 첫 테스트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항공 테스트에 사용된 바이오 연료는 제2.4로 명명되었으며 2.4%의 파묘가 함유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첫 비행은 반둥에서 출발하여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으며 항공기는 소형 프로펠러 여객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 제2.4 바이오 연료는 일반 항공유와 비교하여 약 0.2에서 0.6%의 성능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검증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바이오 연료가 기존 연료와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바이오 항공연료 개발은 2015년부터 광물자원부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2025년까지 5% 혼합 바이오 연료를 개발 및 사용 의무화를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검증의 성공으로 제2.4 바이오 연료는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바이오 연료가 매일 1억 4천 리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1.1조 루피아의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4의 생산 능력은 하루 8,000배럴이며 2023년까지 시장 수요를 살펴보면서 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석유 부문의 산업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52.2를 기록하였는데 10월 말에는 57.1로 5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매 관리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제조업 부문이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매 관리 지수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며 인도네시아 구매 관리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0월 구매 관리 지수는 50.2포인트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중국 50.6, 일본 53.2, 인도 55.9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부국장은 수요와 생산량의 증가는 향후 수출지수, 구매활동 및 고용지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경제 성장에 대한 청신호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의 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구매관리지수는 한동안 유지되거나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우리 농식품 상품 설명회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상품 설명회는 우수한 우리 농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농식품 수입 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현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애로사항들은 물류 입항 위치, 수입 품목 제한, 신선식품 승인, 유제품 관련 등으로 그동안 꾸준히 각 부처별로 개선을 요청하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국산 농산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인리정보 허가 단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비자 대상 홍보에서 벗어나서 정책 기반과 허가권을 가진 인리농업부 공무원들을 직접 모셔서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과 또 수출 애로를 설명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어진 수출 상담회에서는 한국식품 수출업체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입업체들과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각 업체별 6개의 섹션으로 총 60개의 섹션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입국이 힘든 관계로 한국 수출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수입업체들은 행사장에서 1대1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31만 불 상당의 계약과 63만 불 상당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총 상담액은 350만 불 상당의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 AT 자카르타 지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우리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사관과 함께 우리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AT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탈리아로부터 넘겨받고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를 함께 회복, 더 강한 회복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린 2021년도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인도네시아가 내년도 의장국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상징적으로 의사봉을 조코이 대통령에게 건넸고 조코이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달 30일, 31일 로마에서 대면회의로 열렸으며
인도네시아는 내년 10월 30일, 31일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 주제를 함께 회복, 더 강한 회복으로 정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독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20 정상들을 아름다운 발리 해변으로 모실 것이라며 발리 해변은 G20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하제일사료가 인도네시아 반려동물 사료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천하제일사료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료를 먹는 동물들의 건강한 성장을 확인하는 고급 사료 업체입니다. 최근 천하제일사료 남부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반려동물 사료로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직접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반려동물 샵과 동물 전용 병원도 늘어나는 등 점차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천하제일사료는 이번 수출을 기점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대표는 50년간 끊임없이 축적되어 온 동물 영양학 지식과 뛰어난 제조 노하우, 국내 최고 연구시설을 통해 만들어진 자사 제품은 해외 고급 제품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품질을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